네, 너는 6시에 가야지, 얘들아. 자, 앞 페이지부터 1번부터 쭉 볼 건데, 틀렸던 거 위주로 볼 거예요. 자, 앞 페이지에 몇 번? 몇 번? 6번. 6번 전까지는 괜춘? 오케이. 6번. 자, 일단 6번 함수의 개수죠. 그럼 일단은 나 조건 보면 뭐야? 결국 A, B, C 순으로 크대. 즉 증가함수라고 생각해도 돼요, 우리? 맞아? 이해했어? A, B, C 요렇게 좀 커져 있을 거다라는 거니까 우리는 오케이, 요런 형태 약간 증가 느낌 비슷해요. 근데 우리가 전제가 뭐야, 얘들아? A, B, C라는 게 숫자가 증가함수라고 얘기를 해도 되니 안 되니 라고 생각을 했을 때 편안하게 그냥 요거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야, 우리가. 돼요? 왜냐면 정의역이 A, B, C인데 괜찮아? 그냥 A, B, C에다가 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문자여서 얘가 증가함수인지를 모를 때는 요거라고 생각해서 풀어도 나쁘지 않다야. 하진 이해해요? 괜찮아, 얘들아? 자, 그러면 내 얘기는 이제 자, FA랑 FB랑 FC는 함수값이죠. 근데 얘네 곱했더니 곱이 홀수라는 얘기는 결국 태어나 짝수가 있으면 돼, 안 돼? 다 홀수라는 얘기죠. 하진이 맞아요? 자, 그럼 1부터 14 이하의 홀수 몇 개? 7개. 그죠? 7개. 자, 우리는 그러면 7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한다? 3개.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A한테 배열, B한테 배열, C한테 대응 시키면 되잖아. FA한테 대응, FB한테 대응, FC한테 대응. 맞아요, 얘들아? 그럼 7개 중에서 몇 개 뽑자? 3개 뽑자. 돼요? 그럼 요거는 뭐야? 35 나오죠? 이해했어? 요렇게 푸는 문제. 하진 이해돼요?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못 풀었다, 얘들아. 그럼 이제 A, B, C 때문에 당황해서 못 푼 거일 수도 있지만 내가 증가함수라는 걸 알았는데도 못 풀었다? 그거는 개념 부족이고요. 복습 꼭 하세요. 증가함수일 때 어떻게 할지, 감소함수일 때 어떻게 할지 우리 개념 정리 한번 쭉 다 했었지? 그거 꼭 복습하세요. 모르겠으면 질문하시고 오늘 카톡이나 남아서나 아시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 뒷장 가셔서 아이고야. 뒷장 가셔서 몇 번 볼까요? 하진이 몇 번? 10번 전까진 괜찮아? 오케이. 자, 7, 8, 9에서 질문. 태연이 괜찮? 다은이 괜찮? 오케이. 그럼 10번. 야, 10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P가 만족한다 했으니까 결국 2차 방정식이 어때야 돼? 0보다 작아. 응? 2차 방정식이 0보다 큰 거죠? 조건 자체가. 그죠?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한다 했으니까 우리 가조건에 의해서 결국에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자, 1번, 2번, 3번. 자, 태연이가 얘기해볼까? 어떤 경우에요? 1번이요. 그럼 1번은 판별식이 어떤 경우? 그렇죠. 요거 하시면 일단 A에 대한 범위가 하나 나올 거예요. 그죠? 맞아요? 오케이. 자, 그럼 다시 이번에는 나 조건에서 입장을 했을 때 자, 우리 필요 충분 나왔네? 자, 태연아, 얘는 명제로 나타냈을 때 요거야, 요거야 2번이에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저 이거 알아요. 뭐예요, 그러면? P는 not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라 했어. 이거 어떻게 생각하기로 했어? 충분 조건은 전제였죠. 그래서 P가 전제여야 되니까 몇 번이야?
1번이에요. 요거예요. 요거 아니에요, 얘들아. 그지? 충분이라는 건 전제라 했어. 필요 조건이 결론이라 했고, 이렇게 말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였어요? 아니면 우리는 필요 조건이라는 건 화살표를 맞아서 피를 흘린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니야, 얘들아? 하진이 맞아? 오케이. 그래서 요거다라는 거,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입장은, 자, P는 모든 실수 X이니까요. 낫Q도 뭐 해야 돼요? 모든 실수 X여야 돼요.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낫Q가 참이 돼야 돼요. 그럼 낫Q라는 건 조건의 부정이죠, 얘들아. 그래서 X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16이 부정을 하시면 크다가 돼야죠. 크다가. 하진이 맞아? 이해했어요? 태현이도 괜춘? 자, 그럼 얘도 똑같이 뭐야, 얘들아? 위에 조건이랑 똑같은 거니까 판별식이 어떻다? 0보다 작다. 그럼 자, 써보자. 가조건에서 판별식 0보다 작다 쓰시면 4a제곱 마이너스 32가 0보다 작다니까 a제곱은 8보다 작다. 요거 하나 나올 거고요. 두 번째에선 얘는 b제곱 마이너스 16이 0보다 작다니까 b제곱이 16보다 작거나 같다. 그죠? 자, 그럼 우리는 얘는 결국에 몇부터 가능해야 얘들아? 3 안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정수니까 2까지만 가능인 거고, 얘는 마이너스 3부터 3까지만 가능이겠죠. 맞아, 하진이? 그럼 몇 개, 몇 개? 7개, 5개. 그쵸. 그 둘이 곱하면 35개가 나오겠죠. 요거 틀렸으면 요것도 뭐야, 얘들아? 아마도 나조건에서 조금 그랬을 것 같은데, 제발, 얘들아. 충분 조건이라는 건 뭐다? 전제다. 필요 조건이라는 건 결론이다. 그래서 명제를 이렇게 세팅하시면 돼요, 얘들아. 하진 요거 잘했어, 못했어? 요거 못했지? 요건 잘했어? 어디 틀렸어? 저거 가를 해석 못했어요. 잘. 가를? 오케이. 그러면 얘들아, 다시 가 같은 거는 뭐 해보자? 그래프 그려보세요. 2차 함수. 아시겠죠? 태연이도 괜찮아요? 자,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셔서 11번. 다은이 괜찮아? 야, 너 시험지 보면 알잖아. 몰라? 아니, 너가 열심히 잘 풀어서 내가 맞췄고 못 풀어. 그걸 몰라? 찍었어요. 아니, 찍었으면 모른다 해야지. 어? 자, 일단 11번. 일단,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요거 하나 이제 머릿속에 반드시 넣자, 얘들아. 자, 유리함수는 기울기가 1과 마이너스 1인 직선에서 뭐가 있어요, 얘들아? 대칭이 존재해요, 대칭. 대칭이 존재해요, 대칭. 얘가 무슨 말이지? 자, 원래 우리 기본형이 x분의 a라는 요거였고, 그 양수였다 쳐볼게. 요렇게 된다 했고요. 자, 얘 입장에서 기울기 1인 거, 기울기 마이너스 1인 거 라고 했을 때 포인트가 요 흰 색깔은 파란 색깔, 요 기울기 1자리에 대칭이 되는 거 맞아. 그럼 뒤집으면 같은 거야. 그럼 다시 요 흰 색깔은 요 파란 기울기 마이너스 1인 거에 대칭해도 얘가 돼요. 그래서 기울기가 1과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나오면 무조건 대칭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왔던 게 기울기가 1과 마이너스 1인 직선의 대칭이다가 나왔을 때 뒤에 문제 있죠, 얘들아? 옆에 바로 13번에 있죠? 요거 나왔을 때 두 직선의 교점이 뭐다? 자, 두 직선의 교점이 뭐야? 그죠? 그건 뭐의 교점이에요? 두 점근선의 교점이죠. 두 점근선의 교점이죠. 그러니까 요거를 머릿속에 반드시 넣고 계셔야 돼요, 얘들아. 이거 모르면 문제 못 풀어요.
13번도 요 내용을 모르면 문제를 못 풀어요. 자, 아무튼 요거고, 그럼 우리가 이제 문제 상황을 보면은, 기울기 마이너스 1인 거를 K만큼 들어 올렸대. 그래서 그림을 쌤이 좀만 다시 이쁘게 그릴게. 얘는 개념 때문에 그려놓은 거고. 쉣. 태연아, 얘는 정근선이 X축과 Y축이죠? 네, 좋아요. 요렇게 있다고 쳤을 때, 자, 기울기 마이너스 1인 거, 요렇게 한번 그릴 거야. 약간 어긋났는데. 자. 그럼 봐. 문제에서 얘기한 게 여기가 A고요. 그리고 여기가 B예요. 되니? 그랬더니 자, 곡선 X분의 2 위에 점 C가 있는데 걔가 뭐래? A, B, C에 대해서 즉 각 B를 90도를 되게 하고 싶대요. 맞죠? 그럼 C의 위치는 요 1, 4분면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안 만들어져요? 그럼 뭐야? 3, 4분면으로 이동시켜야 되네 해서 얘를 요렇게 좀 연결을 해서 여기다가 C를 놔줘야겠죠. 그래야 A, B, C가 90도가 되겠죠, 얘들아. 그 정선선이 그 1, 4분면에서 안 찍어도 되는 거예요, 그 C를? C에서는 1, 4분면에서 못 만들어요, 얘들아. 90도를. 90도를 못 만들어요.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서 90도에서 1, 4분면에 점 C가 있다라고 한 친구들은 안 돼요. 안 생겨요, 얘들아. 못 생겨. 왜냐면은 기역자가 나와야 되는, 니은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럼 직각삼각형이 나와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 사실 이해돼? 그래서 여기가 C인데, 얘들아,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거, 야, 얘 기울기 마이너스 1이라 했지? 그러면 요 A랑 B는요, 여기 사이에 Y는 X라는 직선이 존재해. 맞지? 태연아. 그럼 요 Y는 X에 대해서 A랑 B는 대응되는 거 맞아? 그죠? 요 개념이니까 대응되는 거 맞아. 그리고 또 하나, 쌤의 얘기는 요 A를 요 C에다 갖다 놓을 수 있는 방법이 뭐야? 수업 때 연계교재에서 뭐가 나왔었죠? 요런 직사각형 나왔었던 거 기억해요, 얘들아? 직사각형 나왔을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요 점 A를 원점 대칭하면 C가 된다 했어요. 그래서 요 A가 원점 대칭되면 C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내가 A 다시라고 넣을 거야. 점에. 똑같은 점에. 그럼 이제 배고프다. 우리가 할 행동은요. 쌤이 그림이 살짝 어긋났어, 얘들아. 자, 얘가 이렇게 연결했을 때 잘 되긴 하겠다. 약간 좀 곡선처럼 그려지긴 했는데 AC가 요 원점에 지나야 돼요, 얘들아. 3분의 A씨가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어요. 왜? 대칭성 때문에 그런 거야. 대칭성 때문에. 하진이 괜찮아?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좌표 다 잡았고 결국에 나와 있는 게 AC의 길이가 2루트 5니까 결국 여기 원점 5가 있죠. 그러면 OA의 길이가 몇이다를 알 수 있죠? 하진아? 루트 5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나 A의 좌표만 잡으면 되겠네. 그죠? 그래서 A의 좌표를 문제에서 A라는 게 없었으니까 A, 자, B라고 잡을 거야? 아니면 어떻게 잡을 거야, 태연아? A의 좌표를 A, B라 잡을 거예요? 아니야. B축. 우리는 좀 더 똑똑하게 들어가자. 함수식을 알아, 몰라? 알아. 그럼 그 위에 점을 잡을 거야. 그럼 Y 좌표는 뭐 하면 돼요? 집어넣은 걸로 잡아도 되죠. 그래서 A분의 2라고 잡아도 되잖아. 태연이 맞아요? 그렇게 잡자라는 거지. 맞니, 얘들아? 그럼 이제 요거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걸어서 풀어도 되는데, 자, 그거 말고 쌤은 요걸 해줬으면 좋겠어요, 얘들아. 얘 쌤이 그림이 이상한데 여기다 한 번만 다시 그릴게. 결국에 O가 여기 있고 A가 여기 있을 때 요렇게 그려지는 거고, 얘를 통해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볼까? 여기가 루트 5죠. 텐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럼 우리가 인수분해에서 원래 푸는 게 맞는데 숫자가 들어서 A에 대한 4차 방정식이 나오거든? 그래서 좀 짜증날 거야. 그래서 쌤 얘기는 이렇게 만들었을 때 결국 여 길이가 A고 여 길이가 A분의 2인 거란 말이야. 맞죠, 얘들아? 근데 대충 찍어서 맞출 수 있어요. A가 몇이면 얘가 루트 5가 될 것 같아요, 나. 피타고라스 생각했을 때 5를 더해서 만들려면 두 수 제곱해서
얘가 1이고 얘가 2가 되겠죠, 그러면. 맞니? 응. 맞니? 태연이 말대로 얘가 A가 2면 얘가 1이 돼서 1이 되는데 그거는 B의 좌표야. 왜냐면 얘는 Y는 X보다 위에 있는 점이어서 얘가 1이고 여기가 1이 될 거야. 편하게 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우리 K 값만 찾으면 돼서. 이해되니 얘들아? 그렇단 얘기는 결국 A의 좌표가 1,2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서 식에다 집어넣으면 K는 3이 나오겠죠. 어떤 식에다 집어넣는 거야, 하진아? 우리는 직선을 구해야 돼. 그죠? 그럼 나 좌표 안 해요? 직선에다 집어넣으셔야겠죠? 그럼 여기다가 1,2를 집어넣으면 K는 3이니까 제곱하시면 뭐가 된다? 9가 된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B는 2,1인데 굳이 구할 필요는 없죠. 하나만 알면 되니까. 하진이 돼요? 이해했어? 오케이. 단위도 괜찮? 단아, 다음부터 이런 건 풀어야 돼. 그죠? 이제 풀 수 있죠? 안 돼. 그냥 시간 없어서 다 찍었어요. 아, 시간이 없었어? 어디서 약간 시간 많이 잡아먹었어? 저요? 10번이요. 10번?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다음 12번 한번 볼게요. 자. 팬이 돼요? 네. 자, 쌤이 하고 싶은 게 있어, 얘들아. 직각삼각형이 몇 개 보여? 3개 보여. 크게 보면 4개 보이죠? 뭐지? 자. 직각삼각형이 여러 개 보이잖아? 그러면 쌤이 추천하는 건 닮음을 한번 의심해봐. 닮음을 한 번만 의심해봐.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거를 하기 위해서 요렇게 있고 얘가 12, 얘가 16이라는 거고요. 여기서 직사각형을 한 번만 그리면 좀 이상한데? 요렇게 한번 그릴게. 자, 이제 그럼 우린 얘의 길이를 구해줘야 되죠, 얘들아, 길이. 응? 자, 하진아, 그러면 하진이는 어쨌든 뭔가 미지수를 잡아야 되죠. 어딜 잡을까, 우리가? 그쵸? 좋아요. 그래서 얘를 X라고 잡을 거고, 너를 Y라고 잡을 거야. 되니? Y라고 잡을 거야. 되니 돼요? 자, 그러면 쌤의 얘기는, 얘들아, 여기에 대한 각을 동그라미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각을 동그라미라고 하면, 여기의 각도 뭐야? 동그라미죠. 맞아? 납득되니? 하진이 안 돼? 괜찮아? 했어? 돼요? 넘어가도 돼요? 아니면? 괜찮아? 봐. 야, 여기가 동그라미야? 여기 직각이죠? 하진아, 그럼 여기 각도는 뭐야? 동그라미에서, 90도에서 동그라미 빼면 되죠? 그럼 얘는 90도 빼기 동그라미야. 맞지? 근데 여기가 뭐야? 90도죠? 그럼 요 두 각만 더 있는데 180 빼기 동그라미니까 한 변은 180이 돼야 되죠? 그래서 여기가 동그라미예요. 맞아요? 자, 요거랑 같은 원리로 보시면 요 각이 동그라미가 되겠죠? 요 밑에. 요렇게 각이 일치한다, 얘들아. 되니? 그럼 여기서 너네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그럼 우리는, 자, 얘부터 좀 한 번만 살펴보면, 얘는 지금, 자, 큰 삼각형부터 한번 살펴보면, 큰 삼각형, 요 동그라미로부터 밑변분의 높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 밑변분의 높이라고 생각하면 16분의 12죠? 그럼 똑같이 약분하면 4분의 3의 비율을 갖는 거야. 맞아? 그럼 요 동그라미로부터 얘를 이렇게 움직이면 얘도 x분의 물음표가 될 건데 그게 3대 4여야겠죠. 맞아요? 이해했어? 다시 여기를 물음표라고 하면 자, x대 물음표는 뭐다? 3대 4다라는 거죠. 그럼 물음표는 결국에 3분의 4x가 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x 더하기 y만 찾으면 사실 이 문제를 풀 수 있다죠. 돼요? 오케이. 자, 그럼 한 번만 더 얘들아. 요번에는 지금 여기도 x잖아. 그죠? 여기도 x잖아. 그럼 우리 입장은 얘가 지금 요 길이가 똑같이 밑변분의 높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3대 4가 돼야 되니까 이번엔 흰 색깔 물음표 입장에서는 물음표 대 x 한 개 3대 4여야겠죠. 그럼 물음표는 4분의 3x가 될 거야, 이번에. 됐어? 응. 굳이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자, 약간 숫자가 좀 들어서 좀 짜증날 수 있는 애들아. 그러면 지금 우리 입장은 여기서 하나만 더 찾아낼게요. 자, 요 동그라미죠? 그럼 얘 대 얘가 3대 4인 거지. 맞아? 숫자가 좀 지저분한데. 그래서 여기를 잠깐 3t, 4t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돼요? 그러면 결국 얘들아, y는 우리가 생각하는 건 5t라고 생각해도 돼요. 피타고라스 생각하시면. 맞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만 정리하면 y는 5t라고 생각할 수 있다. 됐어? 자, 그럼 이제 봐봐. 자, 얘는 우리가 뭔가 x 더하기 y에 대해서 산술기하를 쓴다고 치면 얘가 이렇게 나올 거여서 얘에 대해서 값만 알면 얘의 최대값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우리가 지금 뭔가 x라는 거 여기 y 하나 있고요. 그럼 x랑 y에 대한 식 하나 나올 수 있고 y도 뭔가 더하기에 대해서 식을 하나 찾을 수 있거든. 여기까지 납득되니? 왜냐면 자, 얘를 4로 약분했다 치면 3, 4죠. 그럼 피타고라스상 빗변이 5가 나올 건데 원래 길이의 4분의 1배한 거니까 빗변이 20이거든, 얘들아.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지금 뭐냐면 자, 얘랑 얘를 더하시면 12분의 28 맞니? 아니지. 12분의 25죠. 네. 그래서 지금 12분의 25x 더하기 y가 얘에 대해서 20이 나오는 거야. 요거 하나 있거든. 요거 하나 나와. 태연이 맞아요? 근데 우린 x 더하기 y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맞니?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x, y에 뭐가 필요한 거야? 그러면 그냥 얘네 둘 가지고 산술기하를 쓰면 안 될까? 상관없다죠, 얘들아. 이해해요? 하진이 괜찮아? 그래서 얘네 둘 가지고 산술기하를 쓰자라는 거야. 그럼 다시 얘는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12분의 25의 xy인 거죠. 납득돼요,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러면 요건 조금 어려운 거 맞아, 얘들아. 자, 그럼 얘를 이제 쪼개면 되겠지. 결국 20보다 요거니까 자, 25 앞으로 빼내시고 12는 잠깐 냅둘게요, 얘들아, 우리. 얘를 빼내시면 앞에 10이 될 거니까 약분하면 2만 남을 거고 양변 몇 제곱하자? 그냥 2제곱하면 되죠. 그래서 4는 12분의 1의 xy다. 그럼 xy의 최대값은 몇이다? 48이다가 나오겠죠. 되니, 얘들아? 근데 아까 전에 진영 쌤이 풀었는데 산술기 안 쓰고 풀었어요. 그래도 되거든? 근데 그 방법이 더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 뭐냐면 2차 함수로 풀어도 돼요. 미지수 일치화 시켜가지고 닮음 이용해서 미지수 일치화 시켜서 2차 함수로 식 바꿔가지고 그래서 최대치수 구해도 상관없거든? 그래도 똑같이 나오는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어쨌든 내가 지금 이번 시험 범위는 2차 함수 최대치수가 중요한 것보다 산술기하죠. 그래서 사실 산술기하를 좀 목적으로 낸 건데 걔를 뭐랑 엮은 거야? 도형 해석이랑 엮은 거거든? 그래서 쌤은 요것도 좀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 왜냐면 어쨌든 산술기하가 요번에 사실 도형으로 나올 가능성은 좀 적다고 생각이 들어요, 쌤은. 그래, 나와도 요거까지는 나오진 않을 거야. 심하게 나오진 않을 거야. 왜냐면 프린트에서 도형과 연관된 산술기하 있죠.
걔는 그냥 단순하게 뭐해? 함수 식구에서 식끼리 좌표 구해서 그거 가지고 직각삼각형 넓이 그거 물어보거든? 제일 어려운 게. 그래서 여기까지는 안 나올 건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넣어봤어요 한번. 이해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뭘 할 수 있다 얘들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직각삼각형 여러 개 나오면 닮음을 떠올리는 거고요. 직각삼각형 여러 개 나오면 닮음을 떠올리는 거고요. 결국에 넓이의 최대값 또 뭐 합의 최소값 이런 얘기가 보면 산술기하도 좀 떠올려야 된다 정도 키워드만. 이해돼요? 괜찮아?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13번은 괜찮아? 어려워? 13번 할수 있어요. 13번은 뭐가 중요한 거죠 얘들아? 자 옆에 적어놨죠 우리? 기울기가 1과 마이너스 1인 점에서 대칭이 있을 거기 때문에 두 직선의 교점은 정근선의 교점이다라 했죠. 그래서 요거 교점 구하면 몇 나오죠 얘들아? 숫자가 좀 더럽나? 2x는 6이니까 x는 3이고 y는 7이네 그죠? 근데 포인트가 뭐의 정근선이야 얘들아? 요게 나온 거지. y는 7인데. 요게 나온 거지. 자. 다나쌤 질문. 다나 요거 정근선이 있다고 f를 역함수로 식을 먼저 구한 다음에 요거 만들 거야? 아니죠. 너무 잘했어요. 자, 그럼 이번에 하진이 질문. 하진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요 사이에 뭐가 와주면 돼? 무슨 대칭 오면 돼요? y는 x 대칭을 하자였죠. 자, y는 x 대칭을 하면 태연아, x는 뭐가 돼? 7이요. y는요? 3이요. 자, 요거 가지고 식을 만드시면 되겠죠. 맞아요? 오, 너무 할만하네 이러면. 그죠? 맞아? 좋아요. 자, 그럼 얘는 f가 요거였는데, 자 얘를 쪼개면 뭐야 얘들아? 우리 빠르게 쪼개면 얘 더하기 a 남고요. 분자는 마이너스 c 집어넣은 거거든요. 요렇게 돼 있겠죠. 태연이 맞아요? 태연아 그럼 c는 몇이야? 마이너스 3. 왜 마이너스 3이야? 3이요. c가 마이너스 3이라고? 정근선 뭐야? 정신 차리셔야죠. 정근선, F의 정근선 몇이에요, 태연아? X는 7이죠. 그럼 분모가 7 넣었을 때 0 돼야 되는 거니까 C는 마이너스 7이다가 돼야지. 맞아? 자, 그리고 A는요, Y에 대한 상수값이라 했으니까, 그냥 상수값이라 했으니까 A는 3이겠죠. 돼요? 여기까지 해서. 그럼 이제 나와 있는 정보가 뭐야, 얘들아? 우리 B를 구해야 되잖아, B. B를 구해야 돼요. 근데 얘가, 좀 당황스럽네. 잠깐만 얘들아. B 안 구해도 돼요. 그러니? F5 대입하면 사라져요. 그래요?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F5는 집어넣어 볼까? 얘는 C가 마이너스 7이니까 너 마이너스 2분의 15 더하기 B고요. 오케이. F의 역함수는 얘들아 그럼 역함수 그냥 직접 구했어? 아니면 위에 적어. 예? 네? 위에 적어? 그러니까 C랑 A랑 자리 바꿔서 부호 바꾸고.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는 역함수 잠깐만 내가 역함수 식을 직접 구해야 되나? 표현을 해야 되나? 너가 요거다. 그러면 얘는 플러스 A 마이너스 1 그죠? 요거고 요거에 마이너스 C다.
이렇게 되는 거고 앞에 그죠? 그럼 여기다가 5를 집어넣으면 똑같이 2분의 지워지는데 잠깐만 얘들아 근데 좀 다르게 하는 방법 없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역함수를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세팅을 해서 자 우리가 5를 집어넣으면 얘는 a가 3이었으니까 2분의 b에 마이너스 ac니까 너는 플러스 21 그리고 마이너스 7 이렇게 해서 둘이 더해버리면 좀 답이 나오겠죠 우리. 그러면 B, 2분의 B 지워질 거고 너는 3 마이너스 4 잠깐만 바꾸면 축 뒤집어지고 y는 x 뒤집어지고 너 이렇게 뒤집어지니까 이쪽은 플러스 3에 플러스 7하고 저기도 B 마이너스 2 플러스 20 마이너스 21 F5요 잠깐만 B 마이너스 AC 그지 B-AC 나 뭐하니 얘들아 미안하다 A가 3이고요 너는 B-AC 똑같이 써볼까 너도 B-AC 그럼 플러스 너 지워지고 너도 지워지고 이렇게 그럼 둘이 더하라 했으니까 근데 얘가 마이너스 7이니까 플러스 7이 되고 오케이 오케이 소리 요렇게 해서 결국 5번으로 나오죠. 미안해요 얘들아 엉뚱한 짓 하고 있네. 근데 요거를 굳이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오케이 얘들아 일단은 우리가 요 문제에서는 요건 좀 챙겨갑시다. 결국 정근선끼리 대칭해서 우리 정근선 근을 찾자 축을 찾자 요 정도만 좀 잡고 오케이 이렇게 하시고 14번은요 단이 맞았어 14번? 오케이 태연이는? 맞았어요? 맞았어? 아니면 고쳤어? 고쳤어? 왜 틀린 거 같아? 이거 금요일날 태연이 쌤한테 질문까지 했던 거잖아 그럼 다 대입했는데 K에다가 그냥 이거 간격 나와가지고 맞아 하진이도 그렇게 접근했어요? 근데 잘 안 됐어? 그래? 자, 후딱 봅시다. 자, 14번 한번 보면은, 자, 결국 x의 집합의 개수가 4개니까 원소가 몇 개 있다? 2개. 그죠? a에 대해서 원소를 2개는 포함하고 있어야겠죠? 반드시. 맞아? 그래야 2의 4승 빼기 2가 돼서 2의 2승이 나와서 집합의 개수가 4개가 나올 거 아니야. 맞아요? 그렇단 얘기는 우리는 요 A랑 B의 교집합 얘를 포함하고 있어야 되니까 결국 얘의 원소가 몇 개다? 2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거니까. 자, 요걸 모르겠다 하시면은 프린트 복습 꼼꼼히 하세요. 알겠죠? 네. 자, 그렇단 얘기고요.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좀 집어넣어 보면 3분의 1 더하기 K 그리고 3분의 2 더하기 K 그리고 3분의 4 더하기 K 그리고 마지막 3분의 5 더하기 K다 였죠. 그럼 얘네 중에서 A의 원소가 2개는 있어야 되는 거였죠. 그럼 간격만 보면 얘는 3분의 1 증가 그리고 얘는 1 증가했네요. 그리고 마지막 거 얘는 3분의 4 증가했네. 그럼 일단 우리의 후보는 1 차이 나는 거 존재하죠. 1, 2랑 4, 5. 그래서 얘랑 얘가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 번만 생각합시다. 이해돼요? 자, 그럼 그 다음 얘네 둘에선 3분의 2니까 너 없고요. 다시 얘네 둘에서는 1 있으니까 얘네 둘도 가능하네 가 되는 거죠. 맞니? 그럼 우리 입장은 요거야 얘들아. 결국에 얘랑 얘가 한 세트고 1 차이 나니까 그리고 2 차이 나는 게 있나? 잠깐만 우리 끝까지 안 했지.
마지막 거 해보면 얘는 3분의 1 차이 나니까 마지막 건 존재하지 않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얘랑 얘가 가능한 거고 또는 얘랑 얘가 가능한 거죠. 맞아? 그럼 우리가 남은 건 봐. 요게 가능한 건데 봐봐 얘들아. K가 봐봐. 우리가 생각할 건 그럼 얘가 1, 2거나 아니면 4, 5여야겠죠. 맞아요? 근데 얘네가 1, 2일 때 중요한 게 얘네는 그러면 1, 2가 되면 안 되는 거야. 아니 뭐래. 4, 5가 되면 안 되는 거야. 4, 5가 되면 안 돼요. 근데 애초에 얘는 4, 5가 되진 않겠죠. 이해돼? 하진이 맞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그리고 다시 또 얘네가 4, 5면 얘는 당연히 얘보단 크겠죠. 값이. 그래서 문제 없다지. 하진 이해돼요? 그럼 얘네가 1, 2가 된 거, 4, 5가 된 거. 또 하나 뭐 하시면 돼? 얘네가 요번에 1, 2가 되고 4, 5가 되는 순서상 K가 몇 개 나와요? 그러면 4개 나오겠죠. 걔네 다 더하시는 거예요. 이해돼요? 태연이 이해했어? 그래서 칸 간격으로 우리가 좀 잡자라 그랬어. 이해해요? 오케이, 좋아요. 자, 넘어가셔서 좀 후딱 보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 자, 15번. 15번 그림 못 그렸다, 손. 하진이는 그림 그렸어? 태연이 15번 그림 그렸어요? 그렸어? 그림 그렸어? 그러면? 이거 저번에 그 요리함수로 표현해서 자, 얘들아, 쌤이 뭐라 했어? 유리함수의 무슨 값? 절대값이면, 절대값이 뭐가 됐대요? y축 대칭이면. y축 대칭이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된다? 요거 외우라 했지? x축과 y축에 대해서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 했어요. 그럼 요거까지 했으면 a 값을 찾을 수 있겠죠, 우리는? 다 남았죠? 네. 그럼 원래 정근선이 8이었던 x는 8이었던 걸 마이너스 a만큼 움직였으니까 얘가 8 마이너스 a일 거고요. 원래 b였던 거를 4분의 a만큼 움직인 거니까 얘가 정근선이 돼야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하진아 a는 몇이야? a는 8이야. 그럼 얘는 a가 8이니까 b는 마이너스 2겠죠. 그죠? 그래서 a, b 찾았다 라고 하면 너무 잘하셨어요. a, b 찾았으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사실. 자, 그럼 우리가 실제로 gx를 그려볼까? g라는 거는 자, fx를 a가 8이니까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니까 x축으로 4만큼 움직인 거를 절대값 씌운 다음에 뭐하래? 마이너스 2분의 b니까 얘 플러스 1이네. 플러스 1만큼 움직이라는 거죠. 하진이 이해돼요? 야, 그럼 그냥 얘가 여기다 k 집어넣었을 때 3 되는 거니까 그래프 그릴 필요도 없고요. gk는 절대값 f의 k-4 더하기 1이 3이 되는 거 그냥 찾으면 되잖아. 그죠? 그럼 얘 넘어가서 2 되실 거고 결국 우리가 찾는 건 뭐야? f의 k-4가 2거나 마이너스 2가 되는 걸 찾으시면 되겠죠. 하진이 맞아요? 좋아요. 그럼 요건 나머진 계산이니까 직접 계산하시면 k는 14로 나오겠죠. 오케이. 자, 이제 시간이 좀 없어서 빠르게 좀 가볼게. 태연이 이해돼요? 이해했어? 오케이. 자, 16번은 얘들아. 자, 우리가 요거는 약간 경우의 수 느낌 난다 했지. 잘 생각해 봐야 돼. 6 이하의 자연수고 A랑 B가 있는데, 자, X는 요거래. 자, 얘들아, 이거 조건 하나만 있었어. 요때 X의 개수를 구해본다 생각해볼까? 그러면 그냥 A 입장에서 1을 갖거나 2를 갖거나
3을 갖거나, 맞지? 봐봐, 요 조건만 나왔다고 치면은 x는 1 갖고 딴 거 샬라샬라. 2, 3x. 이번에는 2 갖고 x, 3 갖고 x. 요런 케이스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에는 1, 2를 갖고, 그쵸? 2, 3을 갖고, 1, 3을 갖고, 요 케이스 쭈르륵 있을 거고, 3개 다 갖는 것도 있을 거고, 그죠? 요거죠. 근데 요거의 우리 관점은 뭐였어? 그냥 경우의 수 생각을 해도 된다였죠. 맞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 입장은 얘가 요거까지 추가됐으니까 조건이 2개일 때는 우리가 필수적인 거 체크해서 그걸로 나눠보기로 했죠. 그래서 실제로 프린트 문제에서 어떻게 했어? A랑 B의 교집합이 뭐죠, 얘들아? 얘의 교집합이 1과 3이죠. 그럼 요거 가지고 먼저 시작하는 거지. 자, 첫 번째 뭐야? X는 1, 3을 포함했대.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들아? 있든지 말든지 상관없는 거 아니야? 그죠, 다은아? 맞아요? 그래, 왜냐면 얘 1, 3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A랑의 교집합에서 1 되고요. 1, 3 되고요. B라는 교집합에서 1, 3 되죠. 맞아요? 해서, 자, 그럼 우리 입장은 얘가, 1, 3을 포함한데, 근데 1만 가지고 있으면 어때? 1만 가지고 있어도 가능하죠. 맞니? 3만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거지. 1, 2를 가지고 있어도 되고. 돼요? 그러면 우리 입장은 얘가, 자, 1만 가지고 있거나 3만 가지고 있거나 1, 2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원소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죠.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 그럼 봐. 나머지 원소에 대한 개수는 몇 개야? 얘 2개 빼면 4개죠. 4개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 맞아요? 그럼 얘는 2의 4승. 6이 이하니까 2의 4승. 요거에다가 경우의 수가 1만 있을 때, 3만 있을 때, 1, 3을 다 갖고 있을 때니까 곱하기 3이 되면 되겠죠. 맞니? 그럼 요런 첫 번째 케이스가 나올 거고, 두 번째 케이스는 x가 1, 3을 포함하지 않을 때를 보자라는 거지. x가 포함하지 않을 때. 그럼 이 경우에는 우리 입장은 얘가 포함하지 않을 거니까 A한테서 2가 있으니까 x는 2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B 입장에서 4랑 6 둘 중에 한 개는 무조건 갖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럼 2를 갖고 있을 건 경우의 수는 한 가지고요. 자, 4, 6을 둘 중에 하나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너 하나, 둘이 동시에 하나 해서 3가지겠죠. 그래서 여기선 3가지가 나올 거예요. 이해돼요, 얘들아? 괜찮아요? 하진 이해됐어? 오케이. 그럼 얘 계산하시고 얘 계산하시면 나올 거고, 선생님이 지금 느꼈는데 얘들아, 선지가 이상하죠? 그죠? 일단 우리는 요렇게 한 번만 좀 세팅해주고, 미안해요, 선지 좀 잘못돼서. 하진 이해돼요? 오케이. 벌써 17분. 오케이. 태나, 요거 나오면 할 수 있겠어? 이제? 오케이, 좋아요. 5일 때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돼요? 5? 네, 5는 5? 네. 원소 5? 네. 아, 전체 원소가 5개일 때? 아니, 그러니까 X에 5가 들어가는 경우의 수도 계산. 내가 그거 빼먹었구나. 미안하다, 얘들아. 5까지 껴넣으면 우리 미안해. 다시 4, 6 중에 하나가 뭔가 들어와야 되니까 여기서 3가지고요. 오케이, 쏘리. 남은 원소가 5죠. 1, 2, 3, 4, 5. 오케이. 5가 있으니까 5가 있든 없든 해서 2가지까지. 미안해요. 얘가 6가지죠. 쏘리. 하진이 땡큐. 자, 봅시다, 이제. 17, 18.
8에 19 이렇게. 시간이 너무 부족한데. 자, 17번. P에서 Q로 가는 명제. 얘가 거짓. 그리고 요거 먼저 하자. 자, P에서 Q로 간다는 건 태연아, P에 대한 진리집합이 Q에 뭐가 되면 안 돼요? 부분집합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거짓이라 했으니까. 이해했지? 자, 그러면 Q라는 거 먼저 조건만 좀 구하면 P의 범위는 얘는 K-1부터 뭐야? K 플러스 1일 거고요. Q에 대한 범위는 Q는 얘 인수분해할 거니까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부터 4까지죠. 맞죠? 네, 요런 범위 하나 있대요. 자, 그럼 요 조건에 만족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수직선 상에서 자,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 4가 여기 있을 때 지금 Q라는 거는 요렇게 세팅이 돼 있겠죠. 자, 그럼 P라는 거는 얘 여기 안에 포함되면 안 되니까 얘가 요런 식으로 있거나 아니면 요런 식으로 있어야 된다. 아니면 아예 완전히 바깥에 있어도 상관없다죠. 요런 케이스가 하나 있을 거예요. 왜냐면 거짓이라 했기 때문에. 근데 조건 또 하나 있지. P에서 Q로, not Q로 간 것도 거짓이다라는 건 무슨 얘기야, 얘들아? P가 Q의 여집합에 또 부분집합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얘들아. 그럼 지금 요 경우면은 Q의 여집합은 요 바깥범위잖아. 하지만 그럼 얘가 Q의 바깥범위 여집합이 포함이 됐네? 그럼 조건 만족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죠. 태연이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야, 얘들아? 걸쳐 있어야 된다는 거야. 얘네가 걸쳐 있어야 돼요. 아니면 딱 같아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4일 때 얘가 4가 돼서 같아도 상관없다. 그 정도만 한번 기억해 주시고. 하진 이해돼? 자, 이번에는 자, R에서 뭘로 간대요? Q로 갔더니 이번엔 참이 됐대요. 참. 그러면 R에 대한 진리집합이 Q의 부분집합이 돼야 되는 건데, 자, 우리 입장은 그러면 요 3차식 x 세제곱 더하기 1-k의 x제곱 더하기 2k-1 x 마이너스 8은 0이다 라고 한번 씁시다. 될까요? 그럼 얘에 대한 근이 지금 R이니까 얘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죠. 혜진이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은 야, 요 K를 뭔가 좀 없애야 되잖아. 그지? 혜진이 근 보여? 태연아, R에 대한 근 보이세요? 조립제법을 일단 하려면 첫 번째 근을 하나 찾아야 되잖아. 힌트는 야, 여기서 뭔가 마이너스 K랑 뭔가 숫자 곱해서 나올 거고 여기서는 2KX가 나왔지. 요 K를 일단 없애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첫 번째 후보죠. 그래서 마이너스 2를 넣으면 아니다. 미안해. 2를 넣으면 X에다가 2를 넣으면 대니를 한번 생각해보자. X에다 2를 한번 넣어보자라는 거야. 요거죠. 돼서 근이 됐다지. 자, 그러면 봐, 얘들아. 이제 그럼 얘가 결국 x-2랑 그리고 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를 묶으면 k-3의 x 더하기 4다라고 쓸 수 있겠죠. 하진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뭔가 얘네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4 사이에 있어야 되죠, 얘들아. 태연이 맞아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요 두 근을 쌤이 알파랑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
알파랑 베타다라고. 그럼 여기서 나타낼 수 있는 게 뭐냐면, 얘들아, 알파는 어때요? 마이너스 1보다 크죠? 크거나 같죠? 왜냐면 여기 등호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알파는 마이너스 1보다 같다야. 그리고 베타는 4보다 작거나 같다야. 그죠? 태연이 이해돼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입장은 여기서, 자, 얘네가, 주황색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알파, 베타, 2,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다라고 치자라는 거야, 쌤 얘기는. 이해될까요? 태연이들 괜찮아요? 일단, 그러면 쌤이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얘는 뭔가 범위를 모르겠으니까 복잡해져. 근데 근의 범위가 나와 있지. 그래서 사실 이게 뭐야? 우리 1학기 때 했던 내용이고, 1학기 기말고사 때, 아니죠. 미안해요. 요번 2학기 기말고사 때 했던 내용이죠. 근의 분리라는 거 기억해요, 얘들아? 다들 기억나요? 근의 위치 조정하는 거 기억해? 예를 들어서, 봐봐. 지금 무슨 얘기냐면, 얘들아, 이 갖다 버리고 일단 요 2차 함수의 두 근이 결국 요 사이에 있어야 되지, 얘들아. 그럼 요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졌을 때 x축이 이렇게 있는 게 여기 좌표가 알파고 베타죠. 맞아, 하진이? 여기까지 맞아? 야, 그러면 마이너스 1, 4 이렇게 세팅이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다는 맞아요? 그래야 알파랑 베타가 마이너스 1과 4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거죠. 하진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 입장은 뭐냐면,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1이 있을 수 있는 위치는 어디야? 여기 왼쪽이거나 아니면 딱 알파까지 와도 되지,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뽑아낼게, 요 함수를, 얘를 잠깐 내가, 함수가 없으니까 그냥 fx라고 잠깐만 이름 좀 붙일게요, 얘들아. 그럼 얘를 y는 fx라고 놓으면, 우리 입장은 f-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하나랑 f4가 또 어때요? 양수이거나 딱 0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하나 하시고 추가로 조건에 뭐가 들어와야 되더라? 근이 존재한다가 들어와야 돼. 왜냐면 두 식은 갖는다를 이미 쓴 거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요 세 개를 합친 k의 범위를 찾으셔야 돼요. 빡세죠? 하진이 이해돼? 자, 뭐야? x의 마이너스 1의 위치는요, 근보다 작거나 딱 근까지 올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럼 함수값으로 뽑아내면 0이 되거나 양수인 거죠. 다시 4에 대해서도 보시면 x좌표가 4일 때 함수값이 양수이거나 딱 근까지 되는 거였을까? 0까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는 두 실근을 갖는다는 조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미안해, 얘들아. 얘가 둘이 같아서 중근을 가져도 상관없지. 중근이 이렇게 있어도 상관없다. 그래프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번엔 알파랑 베타가 같은 경우는 상관없다, 야. 그래서 요 세팅이 들어가줘야 돼요. 태연이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서 얘들아, 결국 이렇게 놓은 건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K의 범위가 존재하겠지, 얘들아. K의 범위가 존재할 거고, 다시 또 우리 여기서 K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하나 하셔야 되고, K 마이너스 1이 4보다 작거나 같다 하나 하셔야 돼서, 결국에 우리가 이 첫 번째 조건에서는 K 플러스 1이 K 마이너스 1이니까 K는 K 플러스 1이니까 크거나 같다 넘어가면 K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나올 거고요. 이번엔 여기가 K 마이너스 4죠. 얘가 작거나 같다니까, 그럼 넘어가시면 K는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나 나오겠죠. 그럼 요 범위랑 요 범위의 공통 부분을 찾아서 답을 내시면 돼요, 얘들아. 어렵죠? 어려운 문제고, 명제가 이렇게 좀 짜증나게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요 2차 함수 해석하는 것까지 한번 연습 좀 해보시고, 자, 넘어가셔서 얘들아 18번, 19번, 그리고 20번, 21번 있는데, 자, 20번은 그거거든, 얘들아. 우리 복스타 그림에 있는 문제 그냥 그대로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1번, 2번은 잘 풀었더라.
태연아, 3번은 왜 못했어? 1-3. 다 뭐예요? 어? 다 뭐예요? 답. 요거, 36, 3번. 36이요? 존재하지 않는다. 12랑 24, 그리고 36. 쌤이 이거 끝나고 파일 올려줄 거야. 근데 얘가 뭐 이상한 거 쌤이 수정해서 7시까지 올려줄게요. 답지란해서. 그거 4, 5, 27 맞아. 그거 가지고 풀었는데 그냥 11, 20, 24, 30 넣었어요. 오케이. 자, 일단 그럼 우리는 19번도 그냥 프린트 문제 9의 배수다, 10의 배수다를 그냥 7배수다, 8배수다로 바꾼 거니까 이것도 한번 프린트 참고해서 푸시고 얘들아 그냥 풀어줬으니까 그래서 20번이랑 19번은 일단은 시간 관계상 빼고 일단 18번 먼저 볼 건데 얘들아 18번은 문제만 어렵지 요거 조건 하나만 해석하면 진짜 쉬워. 다은이 잘 풀었더라. 그죠? 일단 쌤이 얘기하고 싶은 게 18번에서 자 이거는 스스로 해석해야 돼. 하지만 나 조건 보면 뭐 해야 돼요? F랑 G의 관계가 뭐예요? 합성함수? 합성함수는 맞는데 합성함수의 결과가 뭘로 나왔어? 아니지. 항등함수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데 여기 나와줘야 돼. 여기 모르면 이 문제를 못 풀어. 그래서 요거는 개념이 없는 거야 그러면. 단어 뭐예요? F랑 G의 관계는 네, 역함수죠. 이해하지나? 기억났어 이제? 기억이 안 나요? 기억 안 나면 복습하셔야 돼요. 알겠죠? 찾아보셔서 계속 정리하시고 자 결국에 얘들아 무슨 얘기였어? 합성함수의 결과가 x로 나오면 두 함수는 역함수 관계라는 거기 때문에 f의 역함수가 g다라는 게 나오는 거야. 태연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쌤이 해주고 싶은 얘기는 얘들아 쌤도 이거 처음에 일일이 다 노가다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했다가 다조건을 보시면 모든 실수 x 1부터 9죠 정의역이 모든 원소 x 얘에 대해서 fx에 대한 x가 몇일 때에 대한 함수값 그리고 g는 x가 몇일 때에 대한 정의역을 얘기하는 거죠. 역함수니까 맞죠 얘들아?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x에다가 1을 집어넣어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f1 더하기 g1인데 요 g1의 의미가 뭐야? 얘는 역함수기 때문에 fx가 1이 되는 요 x값을 의미하는 거죠 얘들아. 맞죠? 하지 맞아요? 맞지? 역함수니까 태연이 이해돼요? 얘들아 그럼 쌤이 하고 싶은 얘기가 야 얘네들 다 더했더니 일정한 값 k로 나왔대. 그럼 조금만 고민해봐. 얘는 함수값이니까 결국 치역이죠. 치역. 그 얘는 결국 x값이니까 정의역이죠. 치역과 정의역을 쌍을 지어서 대응을 시켜서 더했더니 상수가 값이 일정하게 나오려면 제일 이쁘장한 게 뭐야 얘들아? 숫자가 1, 2, 3, 4, 5, 6, 7, 8, 9가 있을 때 요거를 잘하는 친구는 내년에 대수를 배울 때 등차수열이라는 걸 배우거든요. 그걸 좀 잘하실 거예요. 뭔가 보이니 얘들아? 응? 봐봐 다시 치역도 1부터 9고요. 정의역도 1부터 9예요. 그럼 여기서 결국 얘네끼리 뭔가 순서상 대응을 시킬 거지 얘들아. 응, 대응을 시킬 거란 말이야. 태연이 이해했어? 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얘가 지금 몇에 대응됐대? 1일 때 8로 갔대. 그죠? 맞니? 1일 때 8로 갔대. 돼요? 그래, 이렇게 보면 좀 헷갈릴 건데 쌤이 하고 싶은 얘기는 야 얘네끼리 뭔가 숫자를 두 개를 뽑아서 더했더니 일치한다라는 거야. 계속. 그럼 뭐가 보이면 좋냐면 이렇게 보이면 좀 좋아요. 1과 9 더하면 몇이야? 10. 2랑 8 더하면 몇이야? 10. 3과 7 더하면 몇이야? 10. 4랑 5를 더하면 10. 5랑 5를 더하면 10. 그 일정한 수가 10이구나를 찾아내면 너무 좋다야. 다나 일찍 끝내줄게. 이해되니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세팅이 되면
F3은 7이구나. 그럼 반대로 G7은 3이구나. 이러면 둘이 더하면 10이 나오는 거잖아. 나 뭐하니? 그죠? 이해되니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게 그러면요 결국에 여기서 얘가 F7이라는 거를 근데 요렇게 좀 바꾸자 얘들아. F7이라는 건 결국 뭐가 나와야 돼? 3이 나와주는 거야 이번에. 이해돼요? 요렇게 좀 대응 짝을 만들자라는 거야. 하진 이해했어? 야 그러면 요런 대응 짝을 이루면 결국에 F의 7은 3이죠. 그럼 지금 합성이 F, 그 다음 F7인데 자 F7은 3이야. 다시 F3은 7이야. F7은 3이야. 그래서 F3을 구하니까 답은 몇이다? 7이다. 이렇게 해서 4번으로 마무리하시면 된다. 이해할까요, 얘들아? 자, 얘들아, 다시. 그래서 얘는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할 거고, 자, 너네 숙제가 있어요, 얘들아. 우리 수요일날 수업 3시인 건 기억하시죠? 아니, 금요일날 수업 3시인 건 기억하시죠? 3시에요. 수업 3시고요. 수요일날까지 뭐 해올 거냐, 얘들아? 정리본 다 안 끝나셨죠? 맞아? 정리본 다 끝내 오시고요. 정리본 다 끝내 오시고요. 자, 요거 문제 틀린 거 오답해 오세요. 아시겠죠? 근데, 자, 20번이랑 21번. 20번, 21번. 쌤이 안 풀어줬죠? 지금 어차피. 요거를, 그리고 19번도. 요거 3개는 프린트 문제 그대로 있거든? 우리 교재 문제 그대로 있는 거거든? 숫자만 바꾼 거기 때문에, 직접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쌤이 카톡으로 정리할게. PDF? 아니, PDF 아직 안 보냈어. PDF로 정리해서 올려줄게. 자, 오늘 고생하셨고,